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세계 이슈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오픈 AI의 인공지능 독주를 막기 위한 구글의 비장의 무기가 공개됐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글의 반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챗 GPT를 추격하기 위해서 제미나이 AI라는 바드 챗봇으로 업데이트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최근에 오픈 AI가 CEO 이슈로 떠들썩했던 가운데 이 구글이 차세대 AI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모델은 지금까지 나온 AI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으로 평가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는 이 기반되는 AI 핵심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걸 빠르게 처리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많은 데이터를 한데 모은 LLM이라고 불리는 이 AI의 핵심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픈 AI가 정말 잘했던 것이 이런 챗 GPT를 만들었던 GPT라는 LLM을 잘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내놓은 새로운 LLM이 바로 제미나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챗 GPT와 대항하고 있는 바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바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 LLM, 바로 제미나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구글이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공개된 제미나이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오픈 AI의 챗 GPT를 버금갈 수 있는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구글의 제미나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버전이 또 3가지로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유행을 했었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요, 이 챗봇 형태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상황을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챗봇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제미나이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채팅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멀티모달 AI라고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음성 그리고 시각과 청각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요,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처리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출시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울트라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고 나노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시작될 바드의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챗 GPT를 못지않는 굉장한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구글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중작업 언어 이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시험들 그리고 전문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서 오픈 AI GPT-4라고 불리는 LLM이 86.4%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번에 공개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89.8%,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올렸다라고 구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경쟁력만큼은 오픈 AI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들이 공개되고 활용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과연 구글의 이러한 AI에 대한 계속되는 전진, 어느 정도로 오픈 AI에게 위협이 될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세대 AI 제미나이의 공개로 이 향후 시장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동향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죠. 미국이 이러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계속해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피로도를 주면서 실질적인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 코발트와 포드의 니켈 거래로 이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IRA법으로 완성차 업계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보조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중국과 손을 잡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볼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IRA 법은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중국의 여러 원자재 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러한 IRA법에서 반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보조금을 포기하더라도요, 중국 기업들과 파트너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미국 내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은 이 IRA법은요,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자동차를 만들 경우 그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중심으로 여러 가지들을 일을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미국 기업들부터 시작해서요, 이러한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더 싼 가격에 자동차를 만들고 더 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미국 자동차 브랜드죠. 포드가 대표적인데요. 포드는 중국 기업입니다. 화유 코발트와 손을 잡고요. 인도네시아에 니켈 개발을 하는 공장을 조인트로 설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입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정부가 원하는 가장 미국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포드라는 기업조차도 이러한 IRA법을 따르느니 중국 기업과 손잡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른 전기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예 미국에서의 생산을 포기하려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좀 다른 행보인데 어떤 기업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IRA법에 맞추어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현지에 대한 사업에 강화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요, 미국에서의 공장을 짓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닛산인데요. 닛산에서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느라 여러 가지 원자재를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낫다. 미국 생산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는 건데요. 일본과 그리고 미국 기업들조차 이렇게 움직임이 가파르게 움직이자 오히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조금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IRA법을 통해서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의 꼴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지켜보시는 게 되게 재미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IRA법을 둘러싸고 이 완성차 업계에 감지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AI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미국의 규제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 다뤄드렸다시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까를 놓고 현지의 시장의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용 칩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내년 1분기경 반도체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사실 그래픽카드 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잘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엔비디아에게도요,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20%, 즉 5분의 1가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잃을 경우 엔비디아에게도 타격이 너무 크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미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IRA법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경쟁력이 계속해서 커질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으로의 반도체 수출, 장비의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AI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현재 가장 좋은 시기에 반도체 칩을 판매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와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 과연 중국의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과연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와 어느 정도 협상을 잘 이뤄내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느냐가 엔비디아의 2014년 미래를 2024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에게 중국 시장은 앞으로 기업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과연 중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엔비디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엔비디아의 중국용 칩 개발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내일로 예정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에 집중된 가운데 오늘 시장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글로벌 증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수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하루 만에 이렇게 반락하면서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09%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계속되는 경기 불안감으로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전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11월 수출 지표가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이렇게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본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6% 하락한 32,858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미국의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미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전날 지수가 2% 넘게 반등했던 만큼 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내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3%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2,492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0.77% 밀리면서 813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제한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가 금리 인하 기대로 작용하는 반면에 또 반면 경기 침체 우려로도 부각되면서 오늘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 달러화가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수급적인 부담으로 오늘도 작용을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원 넘게 급등하면서 1,325원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주도 섹터 없이 테마나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자, 그 가운데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항공주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오늘 정유주가 하락한 반면에 항공주들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했고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오늘 항공주들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에어부산이 6%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내년 2월로 결과 발표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나 그룹주가 상승하면서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 오늘 항공주들 티웨이홀딩스와 진에어, 제주항공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럽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푸치 지수가 0.2% 하락한 7,499선에서 현재 7,500선 아래에 밑돌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프랑스 깍크 지수가 0.23%,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오늘은 0.14%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럽 증시에서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유럽에서 발표된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로존의 3분기 GDP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1분기 이후로 첫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또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4%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지수들 지표 부진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개장한 미국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뉴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무려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지수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가 0.1% 상승으로 현재 36,088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의 탄력이 강합니다. 0.9%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0.5% 상승하면서 현재 4,5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어제와 그제 발표됐던 고용 둔화의 시그널과는 다소 다른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다만 어제 고용 둔화가 경기 침체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됐던 만큼 오늘 시장은 이 데이터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